한국 남자를 기다리는 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렵다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온 한 여성은 무려 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대 날 반가움에 달려간 순간 그 남자는 정색하며 모른 척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게는 그리 따뜻한 곳이 아니었죠. 학교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따돌렸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나는 왜 저렇게 조용하냐는 말들, 뭔가 이상하다는 시선들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이유도 모르는 질투와 괴롭힘 속에서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방 안에서 혼자 울곤 했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시면서요. 그때 부모님은 오래된 사업 파트너인 한국의 강명수, 이수정 부부를 떠올리셨나 봅니다. 몇 년 전부터 교류해온 신뢰할 만한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거기서라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매일이 고통스러웠던 저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은 단호했고 저 역시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달라질까 하고 말이에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저는 생애 첫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었어요. 러시아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아픈 기억들만 남겨둔 채였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상처들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라는 축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의 차가운 바닥을 걸으며 저는 가슴 한편에서 희미하게 피어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처음 만난 강명수, 아버지와 이수정,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던 또래 남자아이 강현우였죠. 키가 크고 눈이 선한 현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어요. 수정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나, 저희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시면서요.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함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현우가 서툰 영어로 인사하자 저도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하고요. 한글로 쓰여진 간판들, 다르게 생긴 건물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현우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러시아가 춥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설픈 질문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온돌 바닥을 밟았을 때의 따뜻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러시아의 차가운 바닥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정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미역국의 낯선 맛도, 젓가락질의 서투른 제 모습을 보고 웃어주던 가족들의 모습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명수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시간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러시아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빨리 적응하라는 압박만 있었죠.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어요. 학교 준비물부터 일상 표현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때로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해주고, 때로는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열심히 가르쳐주는 현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 집이 정말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수정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아침 식사, 저녁에 명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루 이야기들, 그리고 현우와 함께 보는 한국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러시아와는 다른 밤하늘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 새로운 집이구나 싶었죠. 상처받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에 편입한 후 현우는 정말로 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 한국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복도에서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릴 때마다 현우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죠. 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엘리나라고 한국어 아직 서툴러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따돌림과는 정반대였어요.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현우는 저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급식실에서 혼자 있는 저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매일 제 옆자리를 지켜주었죠. 가끔 다른 남자친구들이 왜 맨날 엘리나랑만 있냐고 놀리면 현우는 얼굴을 붉히며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저희는 같은 학교를 선택했어요. 현우는 경영학과, 저는 국제통상학과였죠. 전공은 달랐지만 캠퍼스에서 자주 마주쳤고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우가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현우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둘 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현우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오빠 같고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집에서도 분위기는 조심스러웠거든요. 명수 아버지와 수정 어머니는 저희를 남매 같은 사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엘리나 잘 챙겨주라고. 너희는 정말 친남매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현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다른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현우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고 제 손을 스치기라도 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죠.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캠퍼스에서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대 가려고 한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우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언제 들어가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다음 달 15일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현우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들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곧 현우가 없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거든요. 입대 전날 밤, 저희 가족은 현우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수정 어머니가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고 명수 아버지는 군대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러시아어로 건강하게 돌아와라는 뜻의 편지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현우가 이거 뭐라고 쓴 거냐고 궁금해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비밀이라고 제대할 때 알려드리겠다고요. 사실은 제 마음을 고백한 편지였지만 그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현우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만들면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논산훈련소로 떠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온 가족이 배웅을 나갔죠. 잘 다녀와라는 명수 아버지의 말씀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정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기다릴게요라고요. 현우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현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기다리겠다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훈련소에 있는 동안은 편지도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현우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현우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치지는 않았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현우의 친숙한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대학생활 이야기, 가족들 근황, 그리고 현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부대 배치를 받은 후부터는 가끔씩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반가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부대 생활은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면서도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현우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대학 생활에도 더 집중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현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현우가 입대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대학 생활에도 많이 적응해 있었습니다. 국제통상학과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친해졌고, 특히 최세훈 선배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주는 좋은 멘토였어요. 세훈 선배는 3학년으로 저보다 2살 위였죠. 러시아에서 온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순수한 선후배 관계였는데 저는 그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현우는 한 달에 한두 번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짧은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현우는 부대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제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엘리나는 대학 생활 어떠냐고, 힘든 일 없냐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고, 친구들도 좋고, 선배들도 잘 도와준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세훈 선배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괜히 걱정할까 봐서였죠. 그런데 그런 제 배려가 오히려 큰 오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비 오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세훈 선배와 함께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우산을 안 가져온 저를 보고 선배가 자신의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엘리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휴가를 나온 현우가 집 앞 골목에서 저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세훈 선배를 밀어내며 현우에게 달려갔어요. 현우야 언제 왔냐고 물어봤지만 현우는 저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뒤를 쫓아갔지만 현우는 계속 무시했어요. 현우야 잠깐만이라고 부르자 누구세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의 그런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거든요. 세훈 선배는 어색한 상황을 피해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 빗속에 남겨졌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현우가 저와 세훈 선배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생각하니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오해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현우의 편지와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차갑게 응답하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더라도 예전 같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면 뭘 잘못 이해한다는 거냐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현우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란과 그리움,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현우가 제대하는 날이 다가왔지만 저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차가워진 현우의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대식에 참석했어요. 부대 앞에서 현우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현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지고 남자다워진 모습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 했지만 현우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현우야 라고 불렀지만 아, 네, 안녕하세요라는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 돌아왔어요.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족들과 함께한 제대 축하 자리에서도 현우는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취업 준비를 핑계로 저를 피했고 집에서도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수정 어머니와 명수 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저는 비틀거리는 현우를 부축하려 했지만 현우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저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현우야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고 걱정하자 상관없다며 저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현우의 그런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현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한테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와 우산같이 쓰고 안기고 그게 기다리는 거였냐고요. 그제야 저는 현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세훈 선배가 갑자기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현우는 변명하지 말라며 자신은 다 봤다고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도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정말 바보 같았다고, 군대에 있는 동안 엘리나만 생각했다고 현우가 말했어요. 매일 밤 저를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제대하면 고백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때 현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막 제대한 군인일 뿐이고 대학 선배가 당연히 더 좋겠다는 현우의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라고, 정말 바보라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저는 늘 현우만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이냐고 물어보자 정말이라고 나는 현우 말고는 아무도 생각한 적 없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 이후로 현우와 저 사이의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러웠어요. 그동안 남매 같은 사이라고 여기셨던 분들께 갑자기 연인 사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작은 행동들에서 변화가 느껴졌나 봅니다. 수정 어머니께서 가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명수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 말할 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 현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우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라고 하자
엘리나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하며 명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죠. 현우의 직접적인 대답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저와 현우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명수 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나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느꼈다고. 너희 둘은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수정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현우가 군대 가기 전에도 엘리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더라고. 엘리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럼 괜찮으시다는 말씀이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명수 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축복해준다고 하셨어요. 엘리나는 이미 우리 딸이나 다름없고 현우도 좋은 사람으로 컸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상처받고 외로웠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명수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저희는 긴장했어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장난이 아니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사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우가 즉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는 엘리나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현우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그때 수정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나, 그런데 너는 러시아 국적이잖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둔 답을 했습니다. 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귀화하려고 한다고요. 부모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시자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정말 많은 걸 주었다고, 따뜻한 가족과 진정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꿈까지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명수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그럼 이제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이후 저희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현우와 저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도 함께 진행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현우가 곁에서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어 실력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을 때 현우는 저보다 더 기뻐했죠. 엘리나,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던 현우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귀화 증서를 받던 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엘리나 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인이 된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두 문화를 어우르는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서 러시아 전통과 한국 전통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한복과 러시아 전통 드레스를 모두 입기로 하고 결혼식 음악도 양국의 곡을 섞어서 준비했죠. 가장 아쉬운 건 러시아에 계신 친부모님이 참석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상 한국까지 오시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화상통화로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 엘리나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러시아어로 축복해 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도 서투른 러시아어로 인사를 드렸죠. 결혼식 당일, 저는 친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수정 어머니께서 특별히 보관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러시아에서 상처받았던 그 소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저를 보며 감탄하듯 말하는 현우를 보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은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어우러진 서약, 두 나라 친구들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순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신혼여행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현우에게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며 저는 현우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울었구나 하며
제 손을 꽉 잡고 말하는 현우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울지 말라고, 앞으로는 저한테 웃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현우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친부모님을 뵈었을 때 두 분은 현우를 친아들처럼 반겨주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현우와 양가,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의미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상처받던 소녀였던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얻다니 말이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아침, 민준이를 재우고 있던 현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살게 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주신 땅이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러시아에서의 아픈 기억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한국으로 오지 못했을 테고 현우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기다림은 배신이 아니라 진심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지금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로 저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